2018년 기준 전국의 마약 사범은 3만 5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신종 마약류가 증가하는 추세라 정확하고 다양한 감정 기법이 필요한데요. 오늘 사이언스 CSI에서는 마약 퇴치에 앞장서는 법 화학 감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 법화학 감정이란 화학 물질을 분석하거나 아니면 마약 사건에 주로 쓰이면서 범인 검거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 계신 곳이 법화학 감정실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이곳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법화학 감정은 화학적 분석 기법을 이용해 마약 사건 또는 유해 화학 물질 관련된 사건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찾는 감정을 말합니다. 네. 마약 감정의 경우에는 압수된 물질에 대한 성분 분석을 통해 마약류 진위를 확인한다거나 또 마약류가 함유되었을 경우 시료에 어떤 마약류가 어느 정도 함유되어 있는가를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네. 그리고 마약류 남용이 의심되는 피의자의 소변이나 모발을 오, 통해서 피의자의 마약 남용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변이나 모발로요. 네. 또 마약류뿐만 아니라 농약, 독극물, 중금속 등 기타 유해 화학 물질에 관한 분석도 각각 사건 수사 필요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뭐 마약을 몰래 들여오다 적발돼서 압수당했다 이런 기사들은 종종 저희가 뉴스로 접하잖아요. 네. 근데 이때 압수당한 이런 마약은 성분 검사를 거친다고 알고 있어요. 네. 이 성분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마약 관련 사건에서 수사관들이 다양한 형태의 마약류를 압수를 하게 됩니다. 네. 분말 형태도 있고 알약, 결정체, 액체 등 아주 여러 가지 형태인데 이 대개 압수물들이 한 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개는 여러 가지 성분의 혼합물들입니다. 혼합도 있군요. 예. 그런 그 압수물들이 어떤 성분인지 확인하기 위해 저희 법화학감정실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게 되는데요. 그럼 저희가 기기 분석을 통해서 그 압수물의 성분들을 분리하고 확인을 해서 네. 마약류가 포함되어 있는지 또 어떤 마약류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앞서 그런 마약을 투약한 피의자들이라고 불러야겠죠.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좀 소변이나 모발 검사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네. 우선 소변을 통한 감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소변 감정은 마약류 복용 후에 수일에서 2주 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달까지 마약 복용 여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감정실에서도 전체 감정물의 한 35%를 차지할 만큼 가장 일반적인 감정물입니다. 네. 소변 감정은 서로 원리가 다른 두 가지 시험법을 통해 감정 결과를 검증을 하고 있는데요. 편의상 예비 시험과 확인 시험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단계로요? 예. 네. 예비 시험은 1시간 이내에 감정이 완료되어서 마약 복용 여부를 수사팀에게 신속하게 알려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네. 마약과 유사한 화학 구조를 갖는 물질에 의해서 판정 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군요. 예. 그래서 예비 감정 양성 시료는 반드시 확인 시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양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네. 최종 결과를 판정하게 됩니다. 아, 확인 시험 결과는 해당 마약 외에 어떤 물질에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신뢰도가 100%인 네. 감정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뭐 소변 감성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막 다른 사람의 소변을 대체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소변 감정 시에는 네. 감정 의뢰된 소변이 혹시 물을 섞은 희석 예. 소변이 아닌가, 아니면 뭐 겉모양은 소변이랑 비슷하지만 사실은 소변이 아닌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험을 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소변 감정 양성을 회피하고자 하는 범죄자들을 여러 가지 시도에도 대처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소변을 이용한 DNA 감정을 통해서 네. 타인의 소변을 마치 자기 소변인 양 제출하는 경우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다 막아내고 계셨군요. 네. 자, 그리고 소변 감정이 가장 일반적인 그런 감정법이라고는 하셨는데 마약 복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그 기간이 최대 한 달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한 달 저보다 훨씬 더 전에 마약을 투약한 사람이면은 어떻게 감정해내나요? 네, 사람이 마약을 복용을 하게 되면 그 약물이 체내에 계속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대사 과정을 통해서 뭐 소변이나 땀이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마약을 복용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체내에 있는 마약 성분이 다 배설이 되어서 소변은 더 이상 마약 성분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네. 이러한 그 소변에서의 검출 기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마약
모발 감정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발을 그때 수행하는군요. 네. 예. 이제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이제 소변으로 배출하는 것처럼 예. 약물의 일부는 모발에 축적되게 되는데요. 오. 그러면 모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발에 축적된 그 약물을 확인하는 감정 기법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의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음모나 겨드랑이 털 등 신체의 모든 채모가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요. 그리고 모발은 또 소변보다 상대적으로 감정 가능 기간이 길어서 어느 정도나 되나요? 수개월에서 1년 이내 아. 마약 복용 여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머리카락 경우에는 자라나는 길이가 일정하다는 특징을 이용을 해서 복용 시기 추정에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뭐 마약 성분을 어떻게 검사하는지 또 어떤 감정을 통해서 마약을 투약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지를 들어봤는데, 근데 법화학 감정을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어떤 사건을 해결하셨는지 이 부분도 듣고 싶거든요. 2009년경인가 그 남자 프로농구 외국인 용병의 대마초 흡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소변 감정을 통해서는 대마초 흡연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없었는데 모발 감정을 통해서 밝혀낸 바가 있어가지고 기억에 그렇군요. 남고요. 네. 또 중동이나 북아프리카에서 각성제로 쓰이는 카트라는 식물이 있어요. 네. 그것을 천연 그 염색제인 헤나로 위장해서 어. 국내로 밀반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예. 성분 감정을 통해서 그것이 헤나가 아니라 카트라는 것을 걸. 아. 밝혀냈던 것도 기억에 남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2016년 정도에는 그 시중에 요즘에 그 전자담배가 많이 유통되지 네. 않습니까? 거기에 그 액상 카트리지에 들어있는 것이 그 담배 성분이 아니고 대마 성분이었던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요. 네, 기억에 남네요. 시중에 그게 유통이 되고 있었나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 이 마약 문제가 2009년부터 2016년 사건을 말씀하셨는데 과거나 지금이나 줄지 않고 있는데 요즘에는 또 이 마약 거래가 은밀하게 좀 손쉽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해서 좀 더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네. 국내에서 남용되는 마약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남용되고 있는 그 약물이 그 필로폰이라고 불리는 필로폰이요? 네, 메스암페타민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국내에 남용되는 필로폰은 주로 해외에서 밀조돼서 밀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필로폰 밀조가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중국이요. 네. 중국 당국의 엄격한 규제로 네. 최근에는 중국 내 필로폰 밀조는 많이 감소한 듯해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내에 밀반입되는 필로폰 양이 감소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 이유는 중국 필로폰 밀조 조직이 타이완이나 태국이나 캄보디아 등 주변 국가로 이렇게 본거지를 옮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국가 간의 이제 교류 중대화, 인터넷 발전 등을 통해 가지고 네. 국내에서 필로폰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그 어느 때보다도 넓어졌다고 넓어졌군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필로폰은 육체적이나 정신적 의존도가 매우 커가지고 네. 단 한 번만 투약을 해도 그 헤어나올 수 없는 중독의 늪에 굴레에, 빠지고 되는요. 빠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약물이라서 상당히 심각하죠.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마약 지문 감정이라고 하던데 이게 뭔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만약에 이제 해외의 필로폰 밀조 조직이 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필로폰을 유통했을 경우에 네. 그 밀조 조직이 만든 필로폰의 어떤 고유한 특성을 저희가 알고 있다면 어. 그 밀조 조직을 추적하는 수사가 추적하기 쉽겠죠? 쉬워지겠죠. 그래서 마약 지문 감정이란 이 다양한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압수한 필로폰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그 특성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제조 및 공급원을 찾아내서 수사를 지원하는 감정 기법입니다. 그렇군요. 어떤 사건 간의 연관성을 추적하는 거죠. 그 사람의 고유 지문처럼 마약에도 지문이 있다 이런 말씀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충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사건 해결하시다 보면 보람도 그만큼 클 것 같아요. 네. 가장 보람이 느낄 때가 언제인지 또 앞으로의 바람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과학 수사가 이제 최근에 많이 관심을 받고 있지만 네. 사실 과학 수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과학 수사라는 것이 과학 기술이라는 도구하고 합리적인 설명을 근거로 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진실에 접근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감정의 한 단계 한 단계가 모두를 납득시킬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되겠고 네. 또 그 실험 자료에 근거해서 판정을 내리는 것이 과학 수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이렇게 묵묵히 수행한 작업이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보람입니다. 그렇군요. 또 우리나라의 이제 과학 수사가 더욱 더 많은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사실 범죄수법이 최근 들어서 날로 고도화되고 또 다양해지면서 이런 과학 수사의 중요성이 더더욱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그런 전문 인력 양성 부분은 제도적인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화학감정관 서승일 연구관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